모카는 원래 초콜릿 커피 이름이 아니고 내추럴은 과일을 넣는 가공도 아니며 브루잉 추출 1:16 비율은 정답도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커피 단어들 뒤에는 역사와 구조, 기준과 오해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커피의 이름과 가공, 추출 기준과 도구, 그리고 마시기 좋은 타이밍이 어떻게 한 잔의 인상을 만드는지 한 흐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멘 모카입니다. 우리가 카페에서 익숙하게 보는 모카는 원래 맛 이름보다 먼저 예멘 서부 홍해 연안의 항구 이름이었습니다. 즉 모카는 초콜릿 이미지보다 먼저 지명과 무역의 이름으로 시작한 단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역할 구분입니다. 아라비카의 식물학적 기원은 에티오피아로 보지만 예멘은 그 커피가 재배되고 음용 문화와 무역으로 이어진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월드 커피 리서치도 에티오피아에서 예멘으로 씨앗이 옮겨져 작물로 재배된 흐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멘 모카가 전설이 된 이유는 한 잔의 특정 맛 때문만이 아닙니다. 17세기 모카항이라는 국제무역항, 예멘 고산지 커피, 그리고 베네치아 같은 유럽 상업 도시로 이어진 흐름이 한 이름에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모카는 맛 이름이라기보다 커피가 세계로 나가던 출구에 가까운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가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추럴에서 블루베리나 딸기잼 같은 인상이 자주 느껴지는 건 과일을 넣어서가 아니라 커피 체리를 통째로 말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추럴은 껍질과 과육을 바로 벗기지 않고 체리째 건조한 뒤 나중에 생두를 꺼내는 가공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씨앗이 과육과 함께 오래 마르기 때문에 워시드보다 단맛과 과일감, 바디가 더 크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에티오피아 특유의 품종 다양성이 더해지면서 향의 폭도 넓어집니다. 월드 커피 리서치가 에티오피아를 중요한 유전적 다양성 중심지로 설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향미를 과육 맛이 그냥 스며든 결과라고만 보면 부족합니다. 체리째 마르는 동안 발효와 미생물 활동이 함께 일어나 향미 구조가 더 복합적으로 바뀌고 건조 관리가 흔들리면 베리 인상 대신 쿰쿰함이나 과발효 인상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에티오피아 내추럴은 과일향 커피가 아니라 과일감이 선명하게 정리된 커피에 가깝습니다. 이제 컵 안의 숫자를 보겠습니다. 1:15, 1:16, 1:17은 커피 1g에 물을 몇 그램 쓰는지 뜻하는 추출 비율입니다. 원두 20g 기준으로 보면 1:15는 300g, 1:16은 320g, 1:17은 340g의 물을 쓰게 됩니다. SCA 브루잉 차트에서도 이 비율은 단순 레시피 숫자가 아니라 컵의 농도와 추출 수율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다루어집니다. 쉽게 말해 농도는 컵 안의 진하기이고 추출 수율은 원두에서 얼마나 많이 뽑아냈는가입니다. 그래서 비율은 맛의 방향을 읽는 기본 좌표가 됩니다. 1:15는 대체로 더 진하고 묵직한 쪽으로, 1:17은 더 가볍고 맑은 쪽으로 움직이기 쉽습니다. 다만 1:16은 정답이라기보다 출발점에 더 가깝고 진하다고 해서 무조건 잘 추출된 커피는 아닙니다. 같은 1:16이라도 분쇄도와 물 붓기, 접촉 시간이 달라지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집니다. 이제 그 비율을 실제로 다루는 도구를 보겠습니다. 핸드드립은 어렵고 프렌치 프레스는 조금 텁텁하게 느껴진다면 에어로 프레스가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도구처럼 보여도 의외로 꽤 넓은 범위의 컵을 만들 수 있는 수동 추출 기구입니다. 에어로프레스는 분쇄한 커피를 물에 담가 우린 뒤 플런저로 눌러 필터를 통과시키는 방식입니다. 에어로프레스 공식 설명도 이 도구를 침출과 압력, 그리고 마이크로 필터를 결합한 구조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V60처럼 물줄기 기술보다 침출 시간과 누르는 과정이 더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필터에 따라서도 컵은 달라집니다. 종이 필터는 더 깔끔하고 부드러운 쪽에 가깝고 금속 필터는 오일과 질감을 더 남겨 바디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프레스는 초보자용 장비로만 볼 수도 없고 진짜 에스프레소 머신의 대체품도 아니며
빠르고 안정적인 한 잔과 레시피 조절을 함께 원하는 사람에게 잘 맞는 도구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두 상태를 보겠습니다. 갓 볶은 원두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신선할수록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마시기 좋은 타이밍이 따로 있습니다. 즉, 신선도는 최근 날짜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로스팅 직후 원두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남아있고 SCA 자료에서도 첫 24에서 48시간에 가스 배출이 빠르게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이 시기에는 향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추출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가스는 빠져 안정되지만 동시에 산소와 온도, 습도의 영향으로 향미 손실도 함께 시작됩니다. 특히 분쇄하면 표면적이 크게 늘어 가스 배출과 산패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로스팅 당일이 무조건 최고라는 말도, 오래 둘수록 숙성돼 더 좋아진다는 말도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좋은 신선도는 너무 갓 볶은 상태와 너무 오래된 상태 사이에서 가스는 어느 정도 빠지고 향은 아직 살아있는 지점에 더 가깝습니다. 결국 이번 주 5주제는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모카라는 이름은 역사와 무역을, 에티오피아 내추럴은 향미가 만들어지는 가공 구조를, 추출 비율과 에어로프레스는 그 구조를 컵으로 옮기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커피 한 잔을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램퍼스 커피의 다음 커피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